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 고민을 덜어드리는 행정언니 박윤아입니다. 오늘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꼭 한번 다뤘으면 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학교폭력이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오늘은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다루는 행정사님 두 분을 모셔서 실제 어떠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어른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줘야 맞는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성현 행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단골 출연자셔가지고 역대 최대 몇 번 나오셨죠? 2회. 네, 안녕하세요. 기업 인증 인허가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지혜 행정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현장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약간 궁금했던 것도 많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가 또 딸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어떻게 개입하나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한데 기억에 남거나 좀 보람됐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하나 계속 생각나는 건이 있어요. 지금도 그 학생이 궁금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되게 억울하게 이제 그 학교 폭력 가해자로 된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고 초등학생인데 몰카 피해를 당한 거예요. 학생들이 제 의뢰인 여학생을 놀래키려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막 되게 무서운 상황을 연출을 한 거예요. 얘가 안 놀란 거예요. 안 놀래고 그냥 뭐야 이러고 이렇게 가니까 가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권유를 한 거예요. 뭐 칼 같은 거 이제 주면서 이거 뭐 가짜 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놀래키려고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이게 진짜 가짜 맞아 이러고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휘둘러 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로 이거 칼 휘둘렀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날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걸 본 거예요. 뭐 누가 갖고 왔냐, 왜 갖고 왔냐, 뭐 했냐 하다가 이제 피해자라는 학생이 근데 쟤도 저한테 휘둘렀는데요. 이렇게 해서 같이 엮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처분이 조금 세게 나왔어요. 왜냐면 진짜 칼을 휘둘러가지고. 네. 아, 그게 가짜 칼이 아니라 진짜 네, 칼이었어요? 진짜 칼을 갖고 왔더라고요. 이제 변호사도 쓰고 다 했는데 이 학폭으로 인정이 됐고 이제 행정심판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이겼어요. 오, 진짜요? 네. 근데 그거를 저도 되게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학교폭력 아님을 받아냈거든요. 인생에서 너무 큰 경험을 했네요, 그 네. 아이가. 그러니까 애들이 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맞아요. 애들끼리 막 이제 뭐 학교폭력 가해자니 피해자니 막 이러니까 안타깝기는 하죠. 그렇죠. 그런 게 많습니다. 너무 셌어. 너무 이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아파. 말하죠? 이렇게 억울한 사건이 있겠네요, 진짜. 저는 뭐 제가 직접 이제 맡아서 진행했던 거라기보다는 저는 현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관 위주로 많이 하시는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사로 학교에서 9년 정도 재직을 했어요. 여러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디테일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 들어서 딥페이크 사건이 좀 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들을 보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게 이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형사건도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심각한 사안이고, 근데 부모님들은 그런 딥페이크 결과물을 보시고 이 사안의 심각성, 또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 결과물을 사실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곳도 있지만 안 보여주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심각성을 어른들보다 좀 체감을 좀 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 잘못된 건 알지만 그 천진난만했던 모습, 이게 저는 그 아이들을 보고 나서도 되게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어요. 물론 좀 안 좋은 사건이고 이거를 그 절차에 따라 당연히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너무 어린 나이에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또 아이들의 연령과 그런 사회생활에서는 이 심각성을 조금 경중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어른으로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다가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저는 제대로, 그러니까 제 역할은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좀 심각하게 좀 생각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진짜. 근데 디페이크 중학생들이 그렇게 벌써 이렇게 디페이크 이런 걸 해요? 네,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오히려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방법으로 한다라고도 했고,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던 남학생들도 뭐 1분도 안 걸린다.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한다는 그 절차를 얘기를 해주니까 뭐 제가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게 사실 지금 말하기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찾아볼까 봐 맞아. 그렇지만 이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도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 심각한 상처가 돼요. 그 가해 관련 학생뿐만 아니라 저는 또 기억나는 게 그때 그 가해 관련 학생 그 보호자님도 상담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나의 아들이 그런 것 특히 그 어머니 그 죄책감, 내가 뭐 일하는 엄마라서 아이를 좀 돌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들이 모두가 좀 아프게 하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이해돼요, 진짜. 네.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이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학부모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학교 폭력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로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학교 폭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준이 높은 그런 가해 피해 사건이 아닌 이상은 아이들 스스로가 인지를 잘 못해요. 이게 학교 폭력인가? 내가 이거를 한 게 학교 폭력이야? 내가 그렇게 뭐 잘못했나? 약간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많이 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뭐 인간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면 기억을 왜곡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도 기억을 못해요. 일부러 지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거짓말해요. 근데 애들끼리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얘가 뭐 나한테 뭐 기분 나쁜 말을 해서 계속 참고 있다가 뭐 한번 이렇게 밀었다든지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인과관계를 부모님들이 파악을 못하세요. 일단 우리 애 얘기만 들으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아, 맞아. 우리 애 얘기만 듣는데 이 애 자체도 이제 시야가 너무 자기 편향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 안 하고 거짓말하고 혼날까봐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학교 폭력이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진짜 부모로서 뭐 저는 제발 제3자가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를 찾아가시던 행정사를 찾아가시던 상담만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럴 여력도 아니라고 하면 그냥 제3자가 다른 엄마일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아닌 사람이 직접 이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폭력 상담을 하면 일단 얘를 안심시켜야 돼요. 네가 거짓말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근데 뭐 이 삼촌한테 좀 자세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왜 그랬어? 그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님이 잘 안 돼요. 내 자식 일이고 내 자식한테 뭐 피해든 가해든 이런 일을 듣는 게 막 괴로우니까 자기 스스로도 피해요. 더 물어보면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만이라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발. 애들이 근데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딱 이거는 거짓말이구나 이게 느낌이 와요? 그냥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딱 들으면 상식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를 욕하고 다녔어 친구들한테. 그래서 나도 똑같이 욕을 했어. 그러면은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얘가 와가지고 뭐 우유를 뭐 붓고 뭐 이랬어. 왜?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은 또 이상하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이상한 거예요. 이유가 있을 텐데 걔는 혼자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말이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조건 얘기해요. 너 이거 거짓말이면 못 도와줘 내가. 너네 어머니 상담비만 날리는 거야. 아유 그렇구나. 엄청 진솔하게 다 얘기해. 상담비만 날리는 거야. 어머니 나가 계시라고 하고 같이 얘기해볼까? 그러면 또 얘기해요.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거 막 챗GPT에다가 물어보지 마시고. 챗GPT 많이 물어본 요즘에. 챗GPT는 다 이용자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줘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게 인간관계에서의 이런 경중을 얘가 가르치지는 못하는 수준이라서 네, 그래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수준의 폭행이고요. 막 이러잖아요. CPT 못해 네.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것만 얘기 듣고 엄마가 대응했다가 이제 망하는 케이스 많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동료 행정사님의 케이스도 맞고 이런 것도 있으세요? 저랑 친한 변호사님이 네. 내 상대방이었어요. 아 그런 근데 제가 이겼습니다. 세상에. 또 이런 학교에서 사안조사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네. 이렇게 사안조사할 때 학생기 입장에서 뭐 확인서 이런 거 쓸 때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학교폭력 신고를 피해 관련 학생이 신고를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에게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해요. 그래야지 이제 또 이게 교육지원청을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결국에는 서면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하 원칙에 맞춰서 어떻게 기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 확인서뿐만 아니라 네. 그 연이어지는 사안 조사 과정도 그 학생 확인서의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이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지 않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또 더없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시도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학생 확인서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뭐 몇 번 받아야 된다, 뭐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받아요? 꼭 뭐 해라 뭐 이런 규정이 한 번 이상은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시도에서는 약간씩 달라요. 한 번만 받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더 내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주시지만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2번 이상은 꼭 받으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처음에 뭔가 이렇게 딱 세팅이 되는 게 중요한 그럼요. 거군요.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때렸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난 때린 적 없다. 처음에 기억 잘못했다. 그러면은 물론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좀 많다 보면은 이 아이가 말하는 거에 뭐 신뢰도가 좀 하락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학교 폭력이 우리 행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하나둘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초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까 전문가 상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하는 뭐 부모님이시든 아니면은 갑자기 어느 학교에서 가해 관련 학생입니다. 어머니 뭐 보내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받으셨든 어쨌든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거 쓰느라 연락이 다들 안 되시는 거예요. 전남에 맨날 뭐 하고 계셔가지고 바쁘시고 아이고. 저번에 갔을 때도 막 컵라면 들고 계시고 맞아요. 이랬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네 진짜. 많이 바쁘.